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뭔 일이 돼요? 그렇게 저를 부르시니 민망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가 민망해요. 우리 우리 오수근 부총장님을 불렀는데. 소금소금 불러주셔야지 대놓고 수근수근거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부총장님, 언제 인천 안 오십니까? 네? 아니 불러주기로 했으면서 말로만 계속 그럼 제가 안 가는 걸로 우리 청취자들은 알겠습니다. 매주 전화로는 저희가 부총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고는 있지만은 부총장님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꾸며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동북아 정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 계신 겁니까? 네네. 뭐 가까우니까 언제 한번 날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부총장님. 네네네. 네. 자, 그나저나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지난 18일에서 19일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그 미중 고위급 회담이 거친 공방만 주고받고 끝난 탓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그 대면 정상회담, 이 대면 정상회담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갔길래 이런 분위기가 된 건가요, 부총장님? 네, 그 대면 정상회담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고 이번 미중 고위층 전략 대화에서는요, 네. 양국이 껄끄러운 사안을 모두 다 얘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예를 들면은, 네, 미국은 중국의 가장 민감한 인권 문제나 소수민족 문제나 홍콩 문제 등등등을 다 꺼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지는데요. 과거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면은 고개 숙이면서 선물을 주면서 달래듯이 피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놓고 당신들이 남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하. 당신들 인종차별 문제, 인종갈등 문제 보십시오. 총기 사고 문제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일이나 제대로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양국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다시피 했습니다. 양재측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그 미중 고위급 회담 1차 회의에서 무려 16분이 넘게 미국을 향해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 발언을 담은 티셔츠, 그리고 휴대전화 케이스, 또 에코백 등 다양한 상품들이 또 그 발언을 담은 상품들이 출시가 돼서 온라인에서 아주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좀 뭐랄까요, 이런 행동들이 좀 미국과의 갈등을 더 이렇게 야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중국이 다 바보만 있는 건 아니겠죠.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네?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개의치 어차피 않는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지난 2018년 3월, 즉 미국이 중국을 관세 공격을 처음 하면서 미중 대립이 시작될 때 그때에 비해서 매우 두드러지게 달라졌습니다. 당시는 제가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중국은 의기소침했죠. 미국이 너무 두렵고 자기들은 아직 너무 약하고 갈 길이 먼데 공격당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상당히 의기소침해서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의 다양한 공격을 맞으면서 밤금질을 해대고 맷집을 키워내면서 미국이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약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부터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의 민낯은 더 드러날 것이고 중국은 더 단결될 것이다 라는 자세였거든요. 이와 같은 자세가 이번에 드디어 작정을 하고 양재측 정치국원의 터닝포인트, 즉 이제 우리 중국은 너희들이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조그만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따위 말은 우리한테 먹히지 않는다. 원만 쫑꼬른 불표소이 다 당신들의 그 말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다시피 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지금 중국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태도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미중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이 아주 시기적절하고 유용했다. 그리고 상호 이익을 존중한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외교부에서 중국에서 이 중국이 그리는 그림이 별도로 있는 건지 도무지 저 중국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도무지 중국의 속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그러세요? 것처럼 예. 어차피 미국은 중국을 계속 공격할 테고 예. 중국은 피하기만 하다가 어차피 맞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은 치명상을 입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우리는 너희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제대로 하겠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양측이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면 우리도 대화를 할 것이고 너희들이 먼저 선방을 하면 우리도 가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자세로 선회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사태를 무마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중국은 사라지고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이번에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티셔츠에도 그 문구가 새겨져서 판매가 되고 휴대전화 케이스에 에코백에 뭐 다양한 상품이 또 막 나오고 한 그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이번에 또 남은 것이 그 중국 측의 통역을 맡은 여성이더라고요. 장징 통역관이라고 하죠. 양위원의 그 날선 비판이 담긴 그 논스톱 발언을 2,000개의 영어 단어로 아주 깔끔하게 통역을 했다고 하던데 이분이 상당히 저도 사진을 봤는데 지금 뭐 완전히 뭐 스타로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지금 이분이? 네, 그 중국어로 짱찡이라고 하는데요. 짱찡. 중국어는 된 소리, 그러니까 자음이 두 개 겹치는 쌍자음 그 소리가 많은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좀 경박하다 해가지고 언어학자들이 짱칭처럼 이렇게 쌍 발음을 갖다가 그냥 단 발음으로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기도 한데요. 이 양반이 그 라이징 스타가 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연일 그 전략 대화보다는 양재치라든가 왕위 부장보다는 이 짱찡에 대한 검색어가 더 많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뭐 영상, 동영상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짱찡은 외교부에 들어가서 중국의 국익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뭐 가장 좋은 베이징대라든가 칭화대를 안 가고 고향인 항저우 외국어대를 졸업을 했고 또 중국의 외교관들을 전문으로 실력을 키우는 중국 외교대학에서 영어를 다시 전공한 다음에 2007년부터 중국 외교부에 입사해서 그 이후로 국제대회, 국제심포지움 같은 데 있으면은 영어를 전문으로 통역을 해왔다고 합니다. 통역 실력도 뛰어나니까 이런데 이 중요한 자리 통역을 맡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 미모가 남다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연예인 뺨치게 생기셨던데요, 보니까. 뭐 연예인이라고 해서 뭐 다 이쁘고 잘생긴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나저나 부총장님, 이 향후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네, 매우 간단합니다. 더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두 나라는 이번에 전략 대화가 양국의 앞날이 밟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서곡임을 충분히 알려준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더욱 다방면으로 중국에 대한 공격을 할 텐데 대리전의 양상도 많이 띄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즉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활용함으로써 자기들의 내상을 줄이려고 할 텐데 거기에는 이번에 일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은 성공을 했고 우리는 그 중국에 대한 예봉을 이번에는 약간 피해가고 미국이 니네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식으로 우리를 더 으리렁거리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가 우리 외교가 참 안타까운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외교요? 예,
우리 외교는 지금 미국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한다. 즉 우리 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최대의 외교적인 과제로 두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북한하고 미국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우리 말 좀 들어줘라고 시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확실히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 북한은 인권도 모두 문제가 많은 나라다. 적으로 돌리다시피 했습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그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법상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 방법이 너무나도 미국과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북미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남북관계 개선을 도와줄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 협상 카드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오로지 미국만 보고 중국을 전혀 보고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부디 제발 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제가 너무도 잘 알지만 다각적인 외교, 미국만 바라보지 말고 중국도 바라보고 러시아도 활용하는 좀 더 다각적인 다원화된 민주화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뭐 바뀌지 않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바뀔 수도 있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부총장님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또 조만간은 저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